안녕하세요.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. 오늘은 2024학년도 수시로 대학에 갈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,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, 특히 수시로 대학에 갈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좀 모르고 있어서 저 이쌤이 오늘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수시로 올해 대학을 갈 학생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. 자, 근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. 먼저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선생님, 수능이 이 수시에서 반영이 되나요? 네,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전형들의 경우는요, 이런 식으로 수능이 여러분들 입시에 매우 크게 작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교별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보면 2024학년도 이제 경희대학교 그 모집 전형 계획안을 보고 제가 가져왔는데, 자,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학과가 국어, 수학, 영어, 그리고 사회나 과학 탐구에서 한 과목, 이 네 과목에서 두 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다. 그러면 국어가 예를 들어서 뭐 2등급이 나오고 수학이 3등급이 나오면 두 개 합이 5죠. 그러면 뭐 영어나 탐구가 뭐 7등급이거나 8등급이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춘 겁니다. 자, 근데 본인이 국어 3, 수학 3, 영어 3, 그리고 탐구 과목이 3등급이면 두 개의 영역의 합이 몇이죠? 6이 되겠죠.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는 아까 앞에 말한 학생보다 정시로 갔을 때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수능 최저는 못 맞췄기 때문에 본인 성적, 뭐 논술 성적이 됐던 또는 뭐 내신 등급 성적이 됐던 아무리 높아도 이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본인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특목고라든지 내신 등급 자체가 잘 나오지 못하는 학교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그 전형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수능 공부를 꼭 해주시라고 저 이쌤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, 뒤에서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떤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지 저 이쌤이 대학별 지금 자료들을 보면서 팩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,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입학처 사이트 활용해 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64.3%의 학생, 그리고 자연계열은 58.7%의 학생만이 이 수능 최저학력을 맞췄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서울 캠퍼스 전공을 쭉 살펴봤을 때 52.4%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췄습니다.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는 이제 의예과, 치의예과, 한의예과, 약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들의 논술 전형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살펴봤을 때 최저가 25.2%, 그리고 최고가 60.5%라는 걸 우리가 전공별로 이제 대학이 발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숭실대학교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49.5%로 보여지고,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45.7%였다는 거죠. 학교의 레벨에 상관없이 이 수능 최저가 형성되어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40%에서 60% 사이 정도를 보여지고 있는데, 지원자들 절반은 이 최저도 못 맞춰서 본인들의 성적이라든지 또는 뭐 논술 시험지 자체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만큼 이게 어떤 부분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, 기본적으로 이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한 이 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
근데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게 절반이다? 이건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에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지원자 절반은 이 수능 최저 때문에 불합격입니다.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수시로 대학을 가더라도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잘하는 과목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우리가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가 있을 때 자, 두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와 탐구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세 과목을 반영한다면 영어, 탐구를 가져가고 국어나 수학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뭐 학생부 교과 전형만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을 좀 섞어 쓰거나 또는 뭐 논술 전형도 섞어 쓰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수능만 이 1년 내내 공부할 수는 없어요. 이 고3 시기에.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서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를 본다면 좀 안정적으로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과목이 영어와 탐구라는 거죠. 근데 모든 학생들이 또 영어랑 탐구만으로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뭐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본인이 잘하는 과목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대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학생들이 저는 국어랑 수학으로 두 과목의 최저를 맞출 거예요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태생적으로 뭐 영어를 너무 못한다면 뭐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.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수시 지원할 때 있어서 본인이 상향만 지원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럼 떨어지면 이 수시 떨어진 사람들은 뭐 대학은 가야 되니까 뭘로 대학 갈까요? 정시로 대학을 가겠죠. 근데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정도를 맞출 수 있을 정도, 뭐 두 과목만 뭐 성적이 좀 뛰어나고 또는 네 과목 중에 세 과목만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한다면 그 정도 성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했던 또는 희망하고자 했던 대학은 갈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정시 원서가 폭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할 때 있어서 이 상향만 지원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오늘 이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수능 최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수능 최저만 맞춘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.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쌤과 함께 수시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?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